자, 그 다음에, 자, 아까 자신감 얘기가 나와서 자신감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. 왜냐면 이게 이제 제가 플라토 하면서 제일 이제 많은 엄마쌤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고 싶은데, 아까 그런 얘기도 하셨죠. 플라토와 타 교재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, 플라토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, 저도 인정하지만 좀 디자인도 좀 투박하고 불친절한 면도 여전히 많아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차츰 개선하고 더 좋은 교재로 만나보면 될 것 같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플라토냐라고 했을 때, 제가 가장 내세우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형과 수학에 대한 자신감입니다. 많은 경우에 특히 초등 아이들이요. 초등 때 엄마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코로나다 뭐다 또 학원도 많이 다니고 이러는데,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학을 자기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.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. 수학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요, 못 푸는 문제도 풀 수 있는 아이가 끈기가 생기고 집중력이 생겨요. 근데 자기가 아예 수학에 대해서 수동적이고, 나는 수학 못해라는 생각을 가지면요,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어요. 이 자신감의 차이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. 그래서 저는 플라토를 기억을 할 때, 그전에는 저도 늘 어려운 책을 썼어요. 어려운 책을 쓰고 막 사고력 책을 많이 썼죠. 저도 주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어렵게 할 수 있을까, 이런 거를 맨날 고민하고 있었는데, 제가 생각이 이제 플라토를 쓰고 나서도 쓰면서도 많이 바뀐 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만약에 너무 문제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연산이 너무 지겹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고 수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사실 수학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다른 교과에 비해서 힘들지도 않습니다. 근데 아이들이 자꾸만 힘들다고 인식하게 되는 게, 현재 어떤 여러 이제 연산 문제집을 많이 풀다 보니까, 또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아무래도 너무 이제 자기가 조금만 못해도 틀릴 때마다 너무 이제 뭐 혼난다든지, 뭐 아니면 아이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풀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플라토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단지 도형 학습지가 아니다,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쉽고 아이가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교재라고 한다면은 유아 때, 초등 저학년 때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게 요즘에는 이런 것 같아요. 즉, 제일 처음에 첫 술이 중요하다고, 아이한테 처음에 허거덩 하는 거 줬을 때 아이가 나가 떨어지는 거는 나중에 굉장히 치유하기 어렵습니다. 그게 아니라 처음에 아이가 이거는 다른 책에 보면 좀 쉽네,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막 이거는 알아서 아이들이 선행한다 그랬죠. 애들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? 내가 2학년인데 D단계도 풀어보니까 쉽네, 4학년 도형도 별거 아니네, 나아가서 6학년 도형도 별거 아니고 예비중등도 별거 아니고, 더 나아가서는 수학 전체가 나중에도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지금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니네. 처음에 수학 학습을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도형 학습을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플라토 같은 이런 아이들이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교재, 플라토에는 없는 건 없어요. 초등에서 다뤄야 되는 건 다 다뤘습니다. 쭉 따라가시면요. 그러니까 그런 교재들은 저는 이제 다른 교재랑 비교해 볼 때 저는 이런 게 필수가 아닌가.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, 또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죠, 연산학습이라든지 교과라든지 이런 거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요쪽에 대한 머리를 쓰다가 다른 쪽 머리도 쓰고 이런 걸 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도형학습이, 도형학습지, 플라토 같은 도형학습지, 애들이 쉽게 빨리빨리 풀어내고 한 건 빨리 뚝딱 끝낼 수 있는 이런 도형학습지가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하는 바고요. 네, 수학의 자신감과 수학의 재미가 우선입니다. 예, 저도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질문도 이제 제가 좀 답변을 많이 드리고, 준비한 질문도 마지막으로 플라토 주머니 사용법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좀 많이 올려놓은 것도 있고, 활용법들 같은 경우에 저희 자체 카페나 도치맘 저희 그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이 만나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저희가 앞으로도 좀 검색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걸릴 수 있는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거 1시간 좀 넘었죠. 평소에 제가 라방을 1시간 정도 하는데 50분 정도 하는데 오늘 좀 많이 하니까 그래도 이제 저는 되게, 아까 어떤 엄마쌤 여러분께서 그 댓글에 그런 말씀 주셨어요. 애가 다른 거 하다가 힘들어 하다가 플라토를 하니까 너무 즐거워한다고 플라토 만들어주신 분께 절을 하고 싶다 이러는데, 저는 그 문제를 재밌게 푸는 그 아이, 그리고 그 애한테 그렇게 좀 기다려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신 엄마쌤 여러분께 절을 하고 싶어요.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수학 교재를 집필하고 수학 교육에 대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. 요즘 엄마쌤 여러분들 이런 걸 힘들어하시고 실제 아이들은 이런 걸 힘들어하는구나. 그런 걸 여기서 지금도 오늘도 200분이 넘는 엄마쌤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, 또 도치맘 카페를 통해서도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. 그러니까 큰절은 언제나 고생하는 아이한테 해주시고, 제가 또 큰절 전한다고 꼭 전해주세요. 언제나 수학교육, 수학학습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저는
가장 안쓰럽고,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수학 학습지를 쓴다는 사실이 되게 괴로웠습니다. 애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.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거 보고, 아, 반드시 모든 책이 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건 아니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요. 외모도 요즘 좀 괜찮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착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엄마쌤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자신감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, 내가 수포자니까 아이 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. 내가 수포자라도 아이는 수포자 안 될 수 있어요. 자신감 가지고, 코로나 때문에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 보내야 되고 힘들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 알고 있지만, 그래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찾아보시고, 그 방법들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 쪽에 여러 가지 채널로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들이거든요.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막 와르르라 이렇게 막 노하우를 전수하겠습니다. 그러니 플라토와 함께 앞으로도 좀 행복한 수학 생활 되시길 바라고,